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들의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가짜 음성 제보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비밀리에 만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증거로 제시된 것은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뇌부와 만나 재판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이배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드러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된 그 녹취 파일은 실제 대화가 아닌 AI 기술로 조작된 가짜였던 것입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목소리와 얼굴까지 복제하여 현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무서운 기술이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 한복판에서 버젓이 진실을 둔갑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 전체를 불신임하고 그 수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을 향한 사법적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 사법부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판단해야 하는가? 입만 열면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 세력을 우리는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사기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 흔들기는 비단 이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례 없는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거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간부들이 구속되었던 민노총 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도 조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실을 말리려는 듯한 이러한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단 우리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원로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현재 한국의 새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숙청하는 등 너무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보들은 이러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는 나라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언급했던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심지어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거대한 사법 리스크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연루된 수많은 범죄 혐의들. 그 재판들은 대통령이라는 방탄조끼 뒤에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멈춰있던 재판들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사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시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초헌법적 기구까지 만들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마저 짓밟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히틀러가 의회와 언론을 장악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독재의 길을 열었던 그 방식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정책들은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몇 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그 뒤에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의 편에 서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건실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나라입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과 선동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진실을 마주하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외칠 것인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공유하여 주십시오. 진실을 알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이 나라를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위기의 시대, 진실의 등불을 밝히는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